사이다 무비튼. 벌써 몇 년 전 일이지만 그때 나는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날은 쉬는 날이어서 오래간만에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고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택배 배달원도 아닌 곳이 대체 누구지?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화장실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여자이고 더구나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남자를 집 안에 들여서 화장실을 내줄 정도로 분별력이 없지는 않은지라 바로 거절했다. 그러자 남자는 나더러 여기서 싸라는 거야? 라고. 뭐라고 떠들어대건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무시했더니 남자는 진짜로 문 밖에서 용변을 봤다. 마침 그때 같은 층에 살고 있던 어떤 남자가 귀가하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신고를 했는데, 남자는 괴성을 지르더니 112에 신고한 남자를 때리고 그대로 도망쳤다. 현장에는 그 남자의 용변과 팬티, 바지가 증거물로, 그러니까 그 남자는 하이 실종 상태로 도망친 거였다.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남자는 나더러 현관문을 열면 변이 생길 거라며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친절하게 주의를 준 후 직접 관리실에 연락하겠다면서 내려갔다. 관리실에서 청소를 하고 현장은 정리됐지만 관리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노발대발했다. 경찰서에 피해 신고서도 접수했는데 그 정신 나간 남자가 금방 체포됐다고 해서 일단 안심했다. 어쨌든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용변남이 또 찾아왔다. 인터폰으로 용변남이란 걸 확인한 후 그날 일이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왔다. 남자는 사과를 하고 싶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했지만 제정신인 내가 문을 어떻게 열며 이게 무슨 얼굴 보고 사과받을 일인가. 상식이 있으면 어떻게 거기서 용변을 볼 생각을 하며 저런 남자한테 내 얼굴을 보여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자 문을 안 열어주면 여기서 바로 죽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여기서 대체 어떻게 죽겠다는 거야 하고 속으로 비웃고 말았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아래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남자가 뛰어내린 곳은 화단이어서 부드러운 흙이 쿠션 역할을 해줄 것 같았고, 2층에서 뛰어내린 정도라면 어지간히 운이 나쁘지 않고서야 큰일은 안 날 거라고 생각했었다. 또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이 남자를 상대해봐야 절대 좋은 일이 없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하에 무시했지만, 이번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구급차를 불렀다. 듣자 하니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화단 쪽으로 잘 떨어져서 살짝 까진 상처만 빼면 거의 멀쩡했다. 별다른 상처는 없어 보였지만 본인이 자기 입으로 2층에서 뛰어내렸다면서 소리소리 질러대는 걸 보고 그 장면만 목격한 지나가던 행인 사람이 2층에서 뛰어내리다니 큰일이다 하고 구급차를 불러준 거였다. 하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2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면 놀라는 게 당연하고 구급차부터 찾는 게 일반적이겠지. 용변남은 나한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을 안 하냐며 냉혈한이라고 욕을 했다는데, 내가 지한테 친절해야 할 이유는 또 뭐야? 만약 내가 무심결에 문을 열어주고 나서 나한테 불상사가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그땐 사람들이 나한테 조심성이 없다고 할 게 분명하다.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저쪽에서도 다 아는 마당에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다. 피해자인 내가 되려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더욱 나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 그나저나 용변남이 나를 타깃으로 찍은 건 아닌지, 또 찾아오면 그땐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남의 집 앞에서 용변을 보고 2층에서 그냥 떨어지는 미친 남자인데. 지난번과 이번에는 다행히 집 안에 있었지만 다음번에 혹시라도 집 밖에서 부딪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이사를 결정했다. 그 용변남은 경찰에 엄중 경고를 받았다고 들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가서 그런 부탁을 하면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이다. 아는 사이도 아닌데 찾아가서 민폐나 끼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뛰어내리다니 대체 상식이 있냐며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 못하는 부류인 게 분명했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피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 뒤 그 근방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우연히 한 남자를 알게 됐고, 그 남자는 지금 나의 남편이 되어 그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이 생긴 뒤로는 언제 그런 재수없는 일이 있었냐는 듯이 모든 걸 잊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일은 다시 반복됐다. 어느 날 집엔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어떤 이상한 남자가 집 호수를 잘못 알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하필 나는 그때 목욕 중이었고 그래서 그냥 무시했는데, 밖에서는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몇 번이나 인터폰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현관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하고 대환장이 일어났다. 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내 말 안 들려?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너 많이 컸다. 당장 열라고 했다. 라면서 현관문을 뻥뻥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다. 이건 경찰을 불러야 하나? 하고 있을 때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현관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걸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목격했고, 남자는 남편을 불륜남이라고 착각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모르는 남자가 난동을 부릴 때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지만 남편이 왔길래 나가봤는데 폭력남은 나를 보고서야 자기가 착각했다는 걸 알게 됐고, 한편 남편은 나더러 처음부터 그냥 나왔으면 이런 소란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냐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걸 듣고 확 열이 받았다. 남편은 폭행을 당한 만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폭력남은 나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분명히 우편함과 현관에 명패를 걸어놨는데 왜 내 탓을 하는 건지. 명패만 봤어도 자기가 생각한 집이 아니란 것쯤은 알지 않나? 폭력남은 정말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판단하고 기각했고,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더구나 그 폭력남은 불륜 중이었다는데 우리 집을 자기 내연녀 집으로 착각하고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거였다. 남편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폭력남 집에도 경찰이 연락을 했고, 그래서 결국 자기 부인한테 불륜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다. 그거 참 쌤통이다. 결국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됐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이판사판 나한테 위자료라도 받아낼 심산이었다나 뭐라나. 자기가 잘못 찾아와서 자기가 혼자 흥분하고 사람 때리고 전부 자기가 잘못해놓고 엉뚱하게 나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다니 정말 어이상실이다. 대체 머리에 뭐가 들은 건지. 폭력적이고 어리석기까지 한 남자는 이혼당한 후 부인과 우리 남편한테 양쪽으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이건 그냥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 거라고 본다. 남편은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왔더니 모르는 남자한테 얻어맞고 완전 열이 받았던 모양인데, 나도 그땐 좀 열이 받았었지만 우리 부부는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다. 나중에 언니한테 이 일을 말했더니 진지하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액땜을 해야 돼. 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언니가 처음 듣는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2살 때 고등학교 남학생한테 유괴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나를 해코지할 목적이었다는데, 그때 나는 너무 어려서 공포심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지금은 기억에도 없고 트라우마도 없지만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일이다. 그게 다가 아니고 아이가 없던 큰아버지가 나를 양녀로 달라고 끈질기게 엄마 아빠한테 요구했던 적도 있다고 한다. 그때 큰아버지는 아빠한테 큰 돈을 보여주면서 얼마면 돼? 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돈을 보고 마음이 혹한 아빠가 나를 보내려고 했고, 엄마가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어떻게 자식을 돈하고 바꾸냐고,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니냐고 호통을 쳤지만, 아빠는 호적상으로는 자기 자식이 아닌 게 되지만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면서 큰아버지한테는 아이를 갖고 싶으면 하나 더 낳아서 줄 수도 있다면서 금액을 좀 더 올려줄 수는 없냐고 흥정까지 하는 걸 보고는 엄마가 완전히 열이 받아서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한다. 모르는 남자들하고 자꾸 재수없는 일로 엮이는 것도 무서운데 친아빠마저도 나를 돈에 팔려고 했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혹시 내가 저주받은 운명인 건 아닌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언니랑 같이 액땜을 하러 다녀왔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된다. 며칠 후에 회사 동료한테 이 일을 얘기했더니 혹시 등에 저주받은 요괴가 붙어있고 그런 건 아닐까? 라고 했다. 요괴가 차라리 그 남자들보다 귀엽겠다. 남자 운 없는 내가 남편을 만난 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싶은데 앞으로 남편이 내 인생의 불행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